잠깐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모두 어떤 쾌락에 빠져 삽니다. 금요일 밤 한 잔의 술, 새벽까지 하는 게임, 충동적인 온라인 쇼핑, 끝없이 스크롤하는 SNS, 달콤한 음식의 유혹. 이런 것들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낀 적 있으시죠? 왜 우리는 이런 쾌락들에 이토록 쉽게 빠져들까요? 그리고 왜 어떤 쾌락은 적당히 즐길 수 있는데 어떤 건 통제가 안 될까요? 오늘은 인간이 가장 자주 빠지는 7가지 현실적인 쾌락들을 심리학과 뇌과학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중 최소 3-4개는 해당될 거예요. 1. 음식의 쾌락, 먹는 즐거움. 첫 번째는 가장 보편적인 쾌락, 바로 음식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찾는 치킨, 야식으로 시키는 피자, 우울할 때 먹는 아이스크림.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감정적 위안을 제공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특히 당분과 지방이 많은 음식은 뇌의 보상 회로를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기분은 좋아집니다. 문제는 우리 뇌가 아직 구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뇌는 본능적으로 단맛과 기름진 맛을 추구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현대의 가공식품들은 이 본능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블리스 포인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설탕, 소금, 지방의 완벽한 조합으로 뇌가 저항할 수 없는 맛을 만드는 겁니다. 배달앱의 발달과 24시간 편의점은 이런 음식 중독을 더욱 쉽게 만들었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원하는 음식이 집 앞까지 오니까요. 2. 성적 쾌락, 본능의 충동. 두 번째는 성적 쾌락입니다.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 중 하나죠. 부부간의 성관계는 단순한 번식 행위를 넘어 강력한 쾌락과 유대감을 제공합니다. 성적 쾌락이 특별한 이유는 뇌 전체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옥시토신, 엔돌핀이 동시에 분비되면서 극도의 만족감을 줍니다. 이는 진화적으로 번식을 장려하기 위한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성적 쾌락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특히 포르노그래피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문제가 됩니다. 포르노는 실제 성적 경험보다 더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만족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독성이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포르노 중독자들의 뇌는 약물 중독자와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점점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찾게 되고 실제 관계에서는 만족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나 성적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도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3. 알코올의 쾌락, 액체 용기. 세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피로회복제, 액체 용기, 사회적 윤활유. 술에는 많은 별명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사교 활동, 자신감 증진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술을 찾습니다. 알코올은 뇌에서 GABA라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불안과 긴장이 줄어들고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한 도파민 분비도 촉진해서 쾌감을 줍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 술은 단순한 기호품을 넘어 사회적 의식의 역할을 합니다. 회식, 접대, 친목 도모, 거의 모든 사회 활동에 술이 개입됩니다. 하지만 알코올의 위험성은 관용성에 있습니다. 똑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지죠. 그리고 금단 증상도 강합니다. 불안, 떨림, 우울감 등이 나타나면서 다시 술을 찾게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혼술 문화가 확산되면서 알코올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집에서 혼자 마시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음주량 조절이 더 어려워진 거죠. 4. 디지털 쾌락, 스크린 속 중독. 네 번째는 현대인의 가장 큰 쾌락이자 중독, 디지털 쾌락입니다. 게임, SNS, 동영상 스트리밍, 웹툰, 온라인 쇼핑.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을 스크린 앞에서 보내고 있을까요? 디지털 콘텐츠들은 간헐적 강화라는 심리학 원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보상을 불규칙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게임의 랜덤 보상,
SNS의 좋아요,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 모두 이 원리를 따릅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쾌락의 만능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루할 때, 외로울 때, 불안할 때 언제든 주머니에서 꺼내 즉각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디지털 쾌락이 점점 더 강렬해진다는 점입니다.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깊이 있는 사고나 독서가 어려워집니다. 도파민 디톡스라는 개념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도한 디지털 자극으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에서는 쾌감을 느끼기 어려워진 거죠. 5. 쇼핑의 쾌락, 소비의 달콤함. 5번째는 쇼핑의 쾌락입니다. 쇼핑 테라피, 힐링 소비, 플렉스. 현대인들에게 쇼핑은 단순한 필요의 충족을 넘어 감정적 만족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쇼핑은 여러 단계의 쾌락을 제공합니다. 상품을 고르는 과정에서는 기대감으로 도파민이 분비되고 구매 순간에는 성취감으로 나옵니다. 물건을 받을 때는 또 다른 기쁨을 느끼죠. 특히 명품이나 브랜드 제품을 살 때는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쾌락도 더해집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경제력이나 취향을 과시할 수 있다는 만족감이죠. 온라인 쇼핑의 발달은 이런 쇼핑 중독을 더욱 쉽게 만들었습니다. 원클릭 결제, 개인화된 추천, 할인 쿠폰 모든 것이 구매를 유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언박싱이라는 새로운 쾌락도 생겨났습니다. 택배를 뜯는 순간의 설렘, SNS에 올리는 인증샷, 쇼핑의 쾌락이 구매 이후까지 연장된 거죠. 하지만 쇼핑 중독의 함정은 적응입니다. 구매 직후의 기쁨은 금세 사라지고 더 큰 만족을 위해 더 많은 쇼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반복된 소비는 결국 후회와 자책으로 이어지며 통장의 잔고는 줄고 자존감도 함께 깎여나갑니다. 특히 감정이 불안정할 때, 즉 외로움, 우울, 스트레스 상태일수록 충동 구매는 더 강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짜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쇼핑이 주는 짧은 쾌락보다 소비를 잘 조절한 뒤 오는 자기 통제의 기쁨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6. 권력과 지배의 쾌락, 통제하려는 본능. 6번째는 권력과 지배의 쾌락입니다. 이건 꼭 대통령이나 재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싶은 욕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인간의 기본 욕망은 우월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직급, 가족 내에서의 목소리 크기, SNS에서의 영향력 등 작고 일상적인 권력에서도 사람은 쾌락을 느낍니다. 문제는 이 권력의 쾌락이 중독성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한번 지배의 쾌감을 느끼면 더 강한 지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통보단 명령, 공감보단 통제에 집착하게 되죠.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익명성이 이 쾌락을 부추깁니다. 댓글로, 게시글로 타인을 공격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순간 그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결국 권력의 쾌락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불안을 가리는 가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위험과 파괴의 쾌락, 한 방을 노리는 심리. 마지막 7번째는 위험과 파괴의 쾌락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모든 걸 잃을 걸 알면서도 도박을 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안정된 삶을 버리고 한 방에 인생을 걸까요? 바로 이 위험 그 자체가 강력한 쾌락을 주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단지 즐거운 일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보상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도박, 주식, 극단적인 도전은 뇌에게 극도의 흥분을 선사합니다. 이 쾌락은 짜릿하고 흥분되지만 반복될수록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고 결국은 자기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삶의 무게나 실패에 대한 보상이 늦어질수록 사람들은 이런 빠른 역전의 유혹에 더 쉽게 빠집니다. 위험은 때론 인생을 바꾸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이 7가지 쾌락은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때론 삶을 갉아먹는 유혹입니다. 쾌락은 나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두면 안 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쾌락에 기대 살고 있나요? 그리고 그 쾌락은 당신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쾌락의 덫. 이제는 깨어날 시간입니다.